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고1 공통국어 2 창비 교과서의 어느 시대에든 인문학은 필요하다 이 단원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지문은요, 여러분 논설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논설문 안에서 논증 요소를 찾아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논증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그 개념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입니다. 자, 연역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편적인 법칙에서 거기서부터 특수한 주장을 이끌어내는 것, 우리가 이것을 연역 논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편적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래서 이러한 법칙을 가지고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 친구 지은이도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특수한 주장을 이끌어내는 게 바로 연역 논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귀납 논증은요, 이제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어떤 사실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 이것을 귀납 논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세종대왕은 죽었다. 또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이순신은 죽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그 경험들, 사실들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그걸 바탕으로 이건 이럴 것이다 라고 결론을 도출하는 게 바로 귀납 논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증이 쓰였는지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참고로 연역 논증의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전제와 소전제와 결론으로 이어지는 이런 논증의 그 내용들을 좀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귀납 논증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구체적 사실들이 있었는지 이런 거 1, 2, 3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걸 통해서 도출한 일반적 원리는 무엇인지 요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연역과 귀납 논증 기본적인 개념 알아두시면서 우리 이 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논설문이라고 했죠. 논설문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이유가 있고요.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장, 이유, 근거를 찾아가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하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시대가 나왔는데요.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인문학은 어느 시대이건 사회 환경을 막론하고 반드시 필요한 학문이다. 그러니까 인문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어느 시대에든 인문학은 필요하다라는 글의 주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주장에 따른 이유와 근거 이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사철이라 불리는 인문학은 인간만의 가치를 지켜내는 가장 정확하고 선명한 방법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문학과 사학과 철학, 인문학의 이 분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문학은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그려내어 공감하는 힘을 길러준다. 자, 인문학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의 근거입니다. 근거, 문학적 측면에서 문학은 이제 공감하는 힘을 길러준다 얘기했고요. 다음으로는 역사학입니다. 우리가 아까 문사철 얘기했잖아요. 역사학은 선조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역사학적 측면에서 보는 첫 번째 이유의 근거 두 번째가 되겠어요. 다음으로는 철학입니다. 철학은 도덕적 윤리적 탐구를 기반으로 행동과 가치 판단 개선을 촉구하여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돕는다. 이거는 이제 철학적 측면에서 첫 번째 이유의 세 번째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근거들이 뒷받침하고 있는 그 이유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요겁니다. 인문학은 정량화된 가치와 이익에 앞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다움이라는 인간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다정한 존재로 성장하도록 하는 학문이다. 자, 이것이 바로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근거가 바로 문학, 역사학, 철학에 대한 요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과 이유, 근거의 그 배치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누군가는 빠르게 발전하는 효율성의 시대에 인간다움이나 다정함이 어떤 쓰임이 있느냐고 반론할 수도 있다.
자기가 예상되는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한 반론이죠. 거기에 반박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다움과 다정함이야말로 이 사회를 지탱해온 힘이다. 자, 그래서 반론에 대한 재반박으로 이제 또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효율성의 시대에도 이제 그 인간다움과 다정함은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이고요. 자, 다음. 이와 더불어 인문학은 비판적 사고력과 독립적 판단 능력을 길러준다. 인문학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럼 그거에 대한 근거가 나오겠죠, 이번에도. 작품을 읽으면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동의하는 지점과 동의하지 않는 지점을 떠올리다 보면 자신만의 생각을 기를 수 있다. 문학적 측면에서 바라본 인문학이 필요한 이 두 번째 이유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근거. 자, 다음으로는 역사학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역사가의 해석을 따르거나 이를 기반으로 의문점을 떠올린다면 판단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인문학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의 두 번째 근거는 역사학적 측면에서 이런 판단 능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점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제 철학이 되겠죠. 철학은 근본적인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 근본적이지만 또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주어 나와 나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철학적 측면에서 세 번째 근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이런 능력을 길러준다는 그 주장에 대한 두 번째 이유였어요. 자, 근데 이번에도 이 이유에 대한 예상 반론을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그런 수많은 전문가가 연구한 수준 높은 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에 굳이 자의적인 사고력과 판단 능력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자, 이거에 대해서도 또 재반박하겠죠. 비판적 사고력과 독립적 판단 능력은 현대에 와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게 그 반박입니다. 자, 다음. 실제로 여러분 이걸 보시면 이제 딱 느낌이 오셔야 돼요. 어떤 사례를 얘기하고 있네? 실제 경험, 어떤 구체적인 사실 같은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논증이 나오겠어요? 귀납 논증이 나올 거라고 딱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 사실들이 합쳐져서 어떤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해 내겠구나. 그것이 바로 귀납 논증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업이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방관하고 있다. 그리고 추천 알고리즘은 확증 편향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 가짜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고도화된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 기술이 무분별하게 생산, 소비되고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라고 하는 일반적 원리를 도출해낸 거예요. 귀납 논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정보 기술을 제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문학적 능력을 길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의 가치를 지키고 스스로 사고할 줄 알게 하는 학문은 시대를 막론하고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 인문학은 다정한 선택을 하게 하여 인간의 가치를 지키고 한 개인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학문이다. 자, 따라서 인문학은 시대를 막론하고 필요한 학문이다. 자, 여러분 요거 뭔지 느낌 오셨나요? 바로 연역 논증입니다. 자, 보시면 이런 학문이 언제든 필요하대요. 근데 인문학이 이런 학문이래요. 그러니까 인문학은 필요하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역 논증이 쓰인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항상 주장과 이유, 근거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연역 논증이나 기납 논증이 쓰인 부분,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정리를 해두시면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9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학은 비판적 사고력과 독립적 판단 능력을 길러준다. 그러므로 인문학은 시대와 환경을 막론하고 반드시 필요한 학문이다. 자, 여러분 지금 보기에서는 이제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로 비판적 사고력과
독립적 판단 능력을 길러준다는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예상 반론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답은 4번이 되겠죠. 우리가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이 고도화된 정보화 시대에 비판적 사고력과 독립적 판단 능력을 키워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그 예상 반론으로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건 왜 답이 될 수 없는지도 볼게요. 자, 1번 정보기술의 발달로 수준 높은 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런 거는 보기의 주장이랑 관련이 없죠. 인문학은 비판적 사고력과 독립적 판단 능력을 길러주므로 필요하다. 이거는 보기의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겁니다. 3번 역사학은 과거의 사건을 통해 현재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찾게 해준다. 이것도 관련이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5번 공감과 다정함에 기반한 인간다움은 결국 개인과 사회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이거는 보기의 주장을 지지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가지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문제도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